어디입니까? 임대차 배웠던 거 복습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83페이지 갑니다. 183페이지. 자, 우리 임대차 할 때도 지상권하고 비교하면서 첫 번째 했었습니다. 판소노트는 53페이지. 자, 지상권은 뭡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갖고 있는 토지, 지자, 땅 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빌려서 뭐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수목이나 이런 공작물, 철탑 이런 것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게 무슨 권이에요? 지상권입니다. 이게 지상권자고, 자,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해 줬잖아. 지상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설정자라고 한다. 자, 그렇게 하고, 자, 판소노트 이제 내용 봅니다. 자, 판소노트에 53페이지 전세권하고 같이 정의합니다. 자, 지르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이라는 거 아시고, 자, 밑에 가서 최단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0년, 15년, 5년입니다. 30년은 경고한 건물 세자죠. 30년. 수목도 몇 년? 30년. 15년은 일반 건물이나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을 때 15년입니다. 공작물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최장 기간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연금부와 설정이 된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 시간 임대차하고 지상권하고 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요 내용 나왔었죠? 기억이 안 나지? 맞죠? 그 했었어요. 네, 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전세권에 가면은 전세권은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뭐 해야 됩니까? 등기가 돼야 돼. 자, 전세금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시험에 3번 나왔어. 전세금 밑에 별표해가지고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반드시 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가만 되면 되지.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했어요. 자, 전세권에서는 최단 기간이 건물만 몇 년? 1년. 최장 기간은 둘 다 토지 건물 전부 다 10년입니다. 갱신해도 몇 년?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적어놨죠? 312조의 사항을 보면 전세 계약이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나가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여기서 전세권은 법정 갱신이라고 하죠. 법정 갱신이 되면은 등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여기서는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주택임대차에서는 아까 상가임대차에서는 뭐였어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는 몇 년 보장? 2년 보장이고,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잖아. 근데 시험 문제 지문 이렇게 나왔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왔잖아. X야. 이게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집어넣는다고? 지상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거야. 반드시 구분해야 돼.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몇 년, 임대는 몇 년 보장? 2년 보장. 상가임대차는 1년 보장. 근데 묵시적 갱신되면은 둘 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해지 통고하고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요. 전세권에서는 뭐야? 갑이든 을이든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313조에 보면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제위원들이 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가 헷갈리지? 알고 있대. 이러고 낸다고요. 알겠어요? 구분됐어요? 지금 구분 안 되면은 이 무조건 그 틈새를 들어간다니까. 이거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고기를 딱 내거든 시험장 내면 미치겠다. 머리 시험 나오면 머리 다 뜯어져 있어 이게. 저 얼마나 땡기는지 저까지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거 구분해야 돼요. 출제위원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자, 그다음에 밑에 가서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은 최단 기간으로 확정됩니다. 최단 기간 적어놔. 최단 기간으로 확정이 되고, 자, 전세권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각 당사자는 갑과 을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 양도금지 특약은 좀 중요한데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전세권에서는 양도금지 특약은 뭐예요? 유효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하면서 전세권 설정자가 뭐라 하냐니까 전세권자 보고 야, 이 전세권 양도하면 안 돼. 담보대출 받으면 안 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권에서는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몇 년분 지를 연체하면 287조입니다. 2년분의 지를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에서는 무슨 위반하면 용법 위반해야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용법 위반이 뭔데? 음식점 한다고 전세를 줬는데 단란한 거 차리면 뭐 됩니까? 아이, 단란 주점 했잖아. 우리 얘까지 똑같아. 맞죠? 얘를 잘 안 바꿔. 왜? 얘를 기억이 나게 하려고. 얘도 안 바꿔. 자, 단란 좀 찾았다. 그럼 왜요? 용법 위반했지? 바다 얘기 설치했다. 바다 얘기 무엇인지 알죠? 설치하면 뭐야? 무슨 위반이다? 용법 위반이다. 그럼 무슨 청구당한다? 소멸 청구합니다. 요 311조 보면 나와 있어. 311조에. 전세권에서 용법 위반하면 무슨 청구할 수 있어? 전세권 설정자 갑은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합니까? 원상 회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내용 아셔야 되고. 자, 우리가 지상권에서는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갑이든 을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임대차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지금 세밀한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어 지금. 그거까지도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있어. 맞죠? 우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알죠? 없는데 그거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의고사 지금 그런 거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못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과 전세권에서는 둘 다 갑이든 을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임대차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알겠죠? 다 비교 다 합니다. 지금 다 하고 있어. 자, 넘기시고. 이제 54페이지. 지상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지상권 계약이 성립하면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이 말이야. 지상권자는 토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건이죠. 사용, 수익, 용익 물건이다. 자, 그래서 둘 다 똑같아. 자, 전세권에서는 토지가 아니고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상인관계가 준용이 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가서 이제 처분 등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든 뭡니까? 둘 다 처분 등할 수 있죠. 동의받지 않아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임대차는 동의를 받아야 양도 전대가 된다고. 됐어요? 근데 요 지상권과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처분 등할 수 있습니다.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까지. 전세권에서는 전전세. 그러면 전전세가 빠지는 게 어디예요? 지상권이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유입비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는 청구 못해? 필요비 청구는 못합니다.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데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합니다. 자,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요소가 아니다. 자,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고 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하려면 지료가 뭐 돼야 돼? 등기가 돼야 돼. 지료가 등기가 안 되면 무상이거든. 증감할 게 없죠? 증감할 게 없죠? 근데 지료가 등기되면 증감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맞아요? 28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288조에 가면은 2년분의 지료가 연체됐다 해도 바로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됐을 때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지상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멸 통과할 수는 없고 통고를 하고 저당권자에 통고를 하고 무슨 기간이 지남으로써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납니까? 288조가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으로 가서 전세권은 전세금 다 못 받았어요. 등기까지 돼 있어. 전세금에 대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갑시다. 183페이지.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죠. 다를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거하고 건물의 소유권이란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반드시 되면 틀렸고 2번은요. 지상권에서 법정갱신 가리킨 묵시갱신 가리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세권에 있죠. 옆에 적어놔. 전세권에 있잖아.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주의해야 돼. 이거 잘 틀립니다. 3번 어떻습니까? 뭐 지랄하고 있어? 필요비 지랄하고 있지? 둘 다 필요비 청구는 못해. 유익비만 줘. 나중에 시험 치고 나오면요. 시험 치고 때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3번. 지랄. 그래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막 풀면서 지랄하고 있네. 막 하잖아?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딱 오면, 아, 됐다, 안 됐다. 느낌이 딱 옵니다. 알죠? 왜? 문제 풀면서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다고 맞다. 그러면 자기가 몇 개 정도 맞겠다. 느낌이 딱 오거든.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합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동차가 다 시험 내놨잖아. 그런데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2차 치면 돼. 2차 쳐. 그래서 된 사람도 있어요. 2차 포기했다가 된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도 있었어. 앞에 있는 놈이 항상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2차 포기했는데 중개사법만 계속 한 거야. 중개사법이 있거든. 90점 받아보니까. 그래도 1년 동안 들은 게 있잖아. 막 찍었는데 공법은 40 몇 점 나오고 40 몇 점 나오고 공시법 세법 합쳐가 40 몇 점 나왔는데 다 되는 거야. 뭐가 중개사법이 90 나와 보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중개사법을 포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뭐에 동차 합격의 필수가 뭐예요? 중개사법이. 근데 요즘은 중개사법도 너무 어렵게 내가 90점 받기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걸 받아 합격한 사람 봤어요. 진짜. 중개사법이 90점 딱 받으니까 뭡니까? 나머지 1년 동안 한 게 있잖아. 막 찍어놓고 막 했는데 공법도 들은 게 있으니까 맞죠? 찍었는데 뭐 40 몇 점 나오고 47점 나오고 뭡니까? 뭐 공시법 세법 합쳐가지고 40 몇 점 나와가지고 합격했다니까. 우리가 있어요. 예. 그 사람 합격도 어떻게 합니까? 기가 차게 뭡니까? 딱 점만 한 개 남는데. 맞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한 개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2개 올라가 합격하고 이러는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신이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신이. 절에 잘 다녔던지 아니면 교회 잘 다녔든지 그렇게 있겠죠. 자. 근데 모르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험 운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뭐 이거 시험 운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예? 진짜 있어. 예? 우리 수강생 중에도 한 7년 전인가 그분도 이제 뭡니까? 마지막 한 6문제, 7문제 못 풀었는데 7문제는 못 풀었는데 막 찍었대 그냥. 찍었는데 3개 맞춰가지고 합격했어. 7개 3개 맞춰본다니까. 예? 그래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딱점으로. 딱점으로. 그래서 자기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제가 와가지고 합격했다. 그렇죠? 그 사람도 있어요. 자, 하여튼 1번에 3번 지문 뭐 때문에 틀어서 필요비 때문에 X입니다. 무슨 비말할 수 있어? 유익비. 답이 4번이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잡아봐봐. 여기입니다. 양수한 자. 요 시험이 기출지문입니다. 요 사람이 양수인이야. 양수한 사람은 요 사람이 요 경관 건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나가라 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4번 맞아 틀려? 맞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여기서 병입니다. 병은 그 토지, 지상권자의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존속기간 동안 인도 청구 못합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상권은 땅을 빌려 쓰는 거잖아. 건물이 부서져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넘기시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답만 좀 보자. 틀린 것은 쉬운 문제니까 3번 지문 어떻습니까? 자,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기간 단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상권자에 불리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보시고 3번 문제 바로 갈게요.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여기서 포인트가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 15년입니다. 281조에 보면 나와요. 281조. 1번 틀렸고 15년으로 고치시고 2번 어떻습니까? 지상권이란 권리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는 별개의 물권이죠.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지상권은 건물을 축조한 뒤에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각각 별개의 물권이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2번 맞고 3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잖아. 그 무상이야. 증압청구 발생할 수가 없다지. 없다. 3번 틀렸고 4번 어떻습니까? 자, 지료 연체했지? 지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죠? 소멸됐다. 그러면 지료 연체하면 소멸됐다.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지상권에서는 지료 연체고 임대차에서는 뭐예요? 차임 연체죠. 자, 그래서 옆에다가 302페이지 30번 문제에 1번 지문 참조 적어놓고 302페이지 자 복습도 들어갑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30번 문제에 1번 지문 갑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이 뭐야? 무슨 지체했다? 차임을 지체했단 말이야. 그래서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30번 문제 옆에다가 302페이지 30번 문제 옆에다가 184페이지 3번 문제의 4번 지문 참조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고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연체하면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같이 정리해 보면 돼. 됐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184페이지에 4번 지문에 302페이지에 30번 문제 1번 지문 참조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맞아 틀려? 자, 지료 연체했어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요.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가 없죠. 지상권은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없지만 밑에다가 전세권은 가능하다 해야 되죠. 전세권은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는데 지상권은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자 뭐가 보장되니까 양도성이 보장되니까 자 그래서 뭐가 틀렸다 5번은 당사자는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지상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별개의 물권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랬어. 1번은 왜 틀렸어?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에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헷갈리는 게 뭐예요? 전세권에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죠. 맞아? 그 전세권에는 지상권에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맞게 하려면 지상권이 아니고 뭘 고쳐야 돼? 전세권을 고쳐야 돼. 알겠죠? 그러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판수노트 봐봐. 존속기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최단 기간으로 확정되잖아. 30년, 15년, 5년이야. 알겠어요? 소멸 통과하는 게 아니야. 자, 1번 틀렸습니다. 그럼 1번은 맞게 하려면 지상권이 아니고 뭐 해야 돼? 전세권이 돼야 돼. 틀렸다는 얘기지? 틀렸다. 2번 어떻습니까? 양도금지 특약은 뭐랬어? 무효해죠. 무효. 자,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 양도금지 특약은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고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로 있지.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틀렸고 3번은요. 몇 년분 연체하면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287조. 3번 틀렸고 4번은요. 지상물이 없어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잖아.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유효하게 승계할 수 있답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지상권자가 내가 땅 빌려가 건물을 견고한 건물 지었다.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30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공작물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거로 5년이고, 수목은 산림보호를 위해서 몇 년이고 30년이고, 일반 건물은 15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또 틀렸죠? 승인할 수 있다 해야 되고, 답은 5번이죠.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이 32회 때 시험 나왔던 거잖아.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농협이 얘기하는 거야. 농협. 농협에서 뭐 합니까? 돈 빌려주면서 자, 만일에 그 토지 소유자가 장난치면은 건물이 지음으로써 강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 건부 강가 들어봤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한단 말이야. 이 담보 지상권이야. 그러면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손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못한다고? 저당권자가 못해.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5번 문제로 가서 옳은 것 갑니다. 자, 1번의 포인트가 뭔데? 2년분 돼 있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1년 6개월 아니죠? 자,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몇 년분 돼야 돼? 1년 6개월이 아니고 2년분. 연체를 해야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자, 1번 틀렸고, 2번은요. 자, 을이 누굽니까?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갑의 동의 없이 정에게 지상권 목적을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경우 동의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럼 뭐 갑은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지상권자에게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넘길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임대차하고 비교해야 되지? 옆에다 적어놔. 임대차하고 비교할 것. 임대차에는 뭡니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반드시 뭐가 받아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상권에 동의 필요 없거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소멸 청구 못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2번에 지상권의 소멸 청구 현관표 해놓고,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뭐일 때 소멸 청구합니까? 2년분의 지를 연체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 맞죠? 딴 거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이거는 임차권의 양도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낸 거야, 지문을. 3번 갑니다. 이에서 지로 연체를 원인으로 갑의 소멸 청구권은 정액에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왜? 저당권이 목적이 됐거든, 지상권이. 맞아요. 288조 우리 시험에 최근에 3번 나왔는데 288조가 뭡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지상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이 저당권자에게 상당 기간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번 정답. 4번 어떻습니까? 자, 임대하지 않기로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해도 양도할 수가 있답니다.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인도했다, 임대를 했다. 그러면입니까? 갑은 무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 왜? 지상권자에게는 뭐가 보장됩니까? 절대적으로 양도성이 보장되거든.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했다 그래서 무에 때 했다 그래서 무에게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5번 어떻습니까? 자,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의 승낙이 없이는 구분지사고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승낙이 없이도가 X입니다. 승낙을 받아야 구분지사고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구분지상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구분지상권은 자, 구분층을 나눠서 설정하는 거죠. 나와봤자 뭡니까? 지문으로 한 개 지문 나올 건데 구분지상권은 구분층을 나눠서 설정하는 게 구분지상권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가 수목은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나눠보고 주고본다 그랬죠?
나나품 후보층은 나나품 죽어본다니까. 그래서 안 돼.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뭐 6번 내용은 그냥 참고를 좀 보시고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구분 지상권의 행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은 구분 지상권 설정 행위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답은 5번인데 구분 지상권은 1번 지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1번 지문. 수목을 객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수목을 X 해주시면 되고. 넘어가면 돼요. 분묘기지권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자,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시험에 거의 안 됩니다. 자, 넘기시고 7번 갈게요. 분묘기지권 판례 태도와 잘못된 것은 자,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볼록 티 나와야 되죠. 자, 볼록 티. 본분이세요. 본분. 자, 그러면 1번 질문 맞습니까? 분묘기지권은 본분 등의 외부에 분명히 존재를 인식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맞고. 2번 어떻습니까?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했고 2번 했고 3번 합장돼 안 돼?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합장 안 돼. 단분 형태 돼야 안 돼?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안 됩니다. 4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한 날부터 지르지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청구 시 지르지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시? 청구 시. 자, 청구시를 고쳐야 돼. 성립시가 아니고 청구시 지르지고 의무가 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4번 X. 5번은요. 뭐가 계속되면 수호 봉사가 계속되면 존속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자, 넘기시고 이제 관습부상 법정이사고라고 법정이사고는 저당권 할 때 할 겁니다. 자, 넘기셔서 자, 어디로 가느냐? 196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갈게요.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존속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전세권 소득 등기를 했다. 그 등기도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밑에 내용 한번 보시고 그럼 옆에 가서 18번 문제로 갈게요. 전세금.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가늠할 수 있다. 맞죠? 2번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세권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답니다. 뭐를 전제로 해야 돼? 소멸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은 어떻습니까? 기간 만료했어. 존속기간 만료하거나 합의 해지됐다. 그러면은 전세권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있다지. 그래서 이 전세금은 우리 아버지가 꼽았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죠. 존속 중에는 전세권의 존속 중에는 분리 양도가 안 돼. 알죠? 근데 계약 기간 끝나면은 이 전세금 우리 아버지가 줬으니까 아버지한테 보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어떻습니까? 317조. 전세권을 소멸할 때 목적물 인도와 말수소를 주는 거하고 전세금 반환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란 말이야. 4번 맞고 5번은요. 전세권도 처분 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맞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분리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고요. 넘기시고 19번 문제.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전전세 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 전전세 할 수가 있다지. 맞고. 2번은 우리 아까 했잖아. 지상권 할 때 지상권과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 못한다 했잖아.
뭘 할 수 있어? 유의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필요비라면 X야. 왜 그러냐면 309조 민법 309조에 보면은 전세권자는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 돼 있습니까? 전세권자 있거든. 그래서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한 청구 못 한다고요. 보일러 고장 나거나 방충망 찢어지면 누가 고쳐야 돼? 원칙은 법상으로는 전세권자가 고쳐줘야 돼. 설정자가 집주인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가 해주지만 서울 같은 경우 절대 안 해줍니다. 서울 경기도만 가도 안 해줍니다. 알죠? 전화 팍 끊어봅니다. 뭐랬어요? 민법 309조 팍! 알죠? 309조 팍! 한다니까. 알죠? 필요비 청구를 못 한다고. 전세권에서는. 근데 어디는 임대차에는 필요비와 유의비 상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필요비 청구 안 되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뭐 어디? 했잖아. 지상권과 전세권. 알죠? 한번 물어볼게요. 유치권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있어. 딱 두 군데만 안 된다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에만 필요비 청구 안 된다고. 알겠어? 네, 됐습니다. 답이 19번의 답은 2번. 너무 쉽다. 자, 됐고. 그 밑에 남은 문제 읽어보시고. 쉬워. 자, 밑에 20번 문제 갑시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뭐 난이도 한 개짜리는 뭐 읽어봐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쉬운 거야. 자, 20번 문제.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업번은. 자, 끝에 현관패.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 했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가 적용된다 했지? 네, 우리 판소도 있어요. 1번 기업번 X. 기업번 X. 자, 니은번은. 자, 일부 건물의 한동 건물의 일부도 전세권 설립할 수 있죠. 그런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구분 소유권의 요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갖춰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갖추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끝에가 전제로 한다가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알겠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은 장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또 유효하죠.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맞는 내용. 니은번은 이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전세권자도. 무단 건물 지었다. 철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번에 상린관계 준용되고 리얼번에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리얼번 맞고 미연번은 305조인데 법정지상권이죠. 전세권에.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이 자, 을하고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얘는 전세권 설정자. 자, 근데 토지를 병이한테 넘겼어.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됩니까? 전세권자에게 인정됩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인정돼야 이 전세권자 임차인들 다 보고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누구인데?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된다고요. 305조가 시험 나오면은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해가지고 틀리게 낸다고 항상. 알겠지? 자, 그럼 뭐가 잘못됐어?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을 본다 이 말이야. 미연번 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각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라고 설정했어. 그 대지 소유권이 특별승계인 병이태 넘어갔어. 그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걸 보는데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305조는 나머지 건드릴 수 없어. 딱 꽂히려내는 게 두 번 나왔는데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시험에 항상 낸다고. 알겠어? 그 별표 해놓고 그 부분만 주의하셔야 돼. 자, 그래서 미음번도 맞아 틀렸습니다.
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옆에 가서 21번 문제.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304조 내용이야.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야? 자,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차인 지상권자야.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 누구 거야? 어디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전세권을 설정한 겁니다. 근데 전세금 반환 못하니까 이 전세권자는 건물도 날리지만 요것도 날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럼 전세권의 효력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 말이지. 304조 내용입니다. 두 번 나왔어요. 지문에 그대로. 1번 정답. 2번은 왜 틀렸시오? 자, 판서도 옆에 펴놓고 보자. 펴놓고 보자. 지상권에서는 영구무한 설정이 되잖아. 근데 전세권은 10년 돼 있네. 그 최장 기간이 제한이 있다. 몇 년? 10년 해놓고. 3번에 법정갱신 됐어. 기간은 1년이야? 지랄하고 있네. 아까 뭐였어? 법정갱신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312조 사항 보면 나와.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이 되면은 313조에 가면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1년으로 본다. 상위법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상가임대차 못 보고 1년 집에 엎었다고. X. 자, 법정 갱신되면은 존속기간은 뭐 된다고? 정함이 없는 것이야. 2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자, 다 나왔던 신문입니다. 자, 3번 X. 4번은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13조입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자, 전세권은 즉시 소멸시키주다.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6월이 지나야 되잖아.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해서 6월. 즉시가 아니고 6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소멸하죠. 맞죠? 저당권이 뭡니까?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전세권에 저당권 잡았단 말이야. 소멸하지 안 하고 집행을 하려면 압류나 전부 명령을 미리 해놓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목적이 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소멸한다 해야 돼요. 5번 틀렸습니다. 넘기시고.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22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법정갱신 또 나왔다. 행간편에 놓고.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정함이 없는 거지. 그 뒤에 동일하다. 지랄 나왔잖아. X. 법정갱신됐다.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1번 틀렸고. 2번은요. 현상 유지한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유지수는 의무가 있다 했잖아. 309조 내용이야. 2번 틀렸고. 3번은요. 우리 판소도 53페이지 했어 아까.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지만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하고 지상권 같이 정리해야 되고 임차권도 같이 정리해야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막 헷갈리게 해가 된다고. 알겠죠? 오늘 마치면 뭡니까? 머릿속에 헷갈려 있거든. 집에 가서 뭡니까? 복습 안 하면요. 영원히 헷갈린 상태로 계속 갑니다. 알죠? 근데 웃긴 거는 시험 칠 때 이거 알고 있는데도 시험 치면 실수를 한다고. 줄여야 돼요. 알겠지? 실수 줄여야 돼. 자,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왜 틀었어? 당사자는 설정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고쳐야 되죠. 3번 틀렸고. 4번은요. 자, 여기서 포인트.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해도 경매가 들어가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맞죠? 5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키거나 매수한 물건이 되죠. 동의를 얻지 않고가 아니고 동의를 얻어 부소시킨 물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지. 맞아?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1번 법정갱신 핵심이야.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해야지. 1번 틀렸죠? 법정갱신 진짜 잘 나온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떻습니까? 자, 몇 년분 연체했어? 2년분 치료 지급하지 않았지? 그럼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죠. 있다. 맞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나왔잖아. 그 지상권자가 몇 년분 연체했다고? 2년분. 소멸 청구할 수 있다지. 2번 틀렸고. 3번은요. 자, 존속기가 만료됐어. 그러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 말소 등기 이용을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 겸해 넣을 수는 없다.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행이지. 내가 이행을 해야 겸해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행하고 상대방이 뭐에 빠뜨려야? 이행지체 빠뜨려야 겸해 넣을 수 있다고. 318조 부분 나와 있어. 자, 4번입니다. 어디에 현관펜 놓으셔야 돼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전체 겸해 넣을 수는 없죠. 6층에 전세권 설정해놨는데 건물 전체 넣었다가는 보험에서 다 떼내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별표해야 돼.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 겸해 넣을 수는 없다 해야 되고 5번은요. 후순위 전환권자가 신청한 겸해 설정에서 선순위 전세권을 소멸한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배당 요구 신청하면 소멸하죠. 예? 자, 후순위 경매에 넣었다. 전세권자 위에 있어. 그럼 살아있는데 난 계약하기 싫다 그래서 배당 요구 신청하면 소멸해야 안 해? 하잖아. 그래서 소멸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있다. 있는 경우도 있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존속기간 만료됐어. 말소 서류 제공하고 하지 않으면은 겸해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이행 제공을 해야 상대방이 뭐 해봅니까? 이행지체 빠뜨려가 겸해 넣을 수 있는 거야. 318조네요. 자, 24번 문제로 갈게요. 전세권에 대한 설명, 전세권의 소멸에 가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무슨 비가 눈에 딱 띄어? 유입비. 되죠? 유입비 되잖아. 자, 전세권자는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유입비에 관해서 가액 증가가 현존. 유입비 나오면 반드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누구의?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또는 증가의 상한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법에. 자, 그래서 기억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어떻습니까? 토지에도 전세가 적용되는데 이 토지 전세의 경우는 지상권의 내용이 준용이 돼요. 자, 그러면 맞습니까? 팔립니다. 건물 소유 목적한 토지 전세권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지상 건물이 현존할 때는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D급은 어떻습니까? (317조) 보면은 전세금을 반환하고 말소 서류 주고 목적물 인도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그럼 이자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죠. 뭐 때문에 틀렸어? 이자 상대액을 반환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왜? 무슨 이행이니까? 동시행이니까. D급번 X. 리얼번 어떻습니까? 일부의 전세금 설정됐잖아. 건물 전부에 겸해 신청할 수는 없다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5번 나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틀린 게 디귿하고 리얼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 벽은 을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존속기가 만료됐네요. 옳은 것은 됐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하죠. 저당권도 소멸한다 해야 되고 2번은요. 을이 병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병은 을의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시행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아까 뭐랬어요? 압류나 전부명령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게 전제 조건이야. 압류나 저당권자가 그래서 뭡니까? 전세 자금 대출할 때는 여러분 이제 뭐 전세 넣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전세권 설정자야. 자 그런데 전세권자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았어. 그러면 전화까지 오죠. 대출 진행한다고. 그리고 끝날 때 되면 뭡니까? 전세금을 전세권자에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은행과 상의해서 돈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날라옵니다. 집으로 딱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옵니까? 이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다. 맞죠? 전무명이 돼 있으니까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내용 다 해가지고 날라옵니다. 알죠? 오케이? 그게 날라와야 집행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렇게 안 날라오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어떻습니까? 병이 을에 전세금 압류하더라도 병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자기의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압류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압류하면은 압류나 전무명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팔립니다. 그게 3번 틀렸고 4번이 정답이에요.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 압류가 없는 한 을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있으면 누구한테 반환하면 안 돼? 전세권자에 을에게 반환하면 안 돼. 압류가 없으면 전세권자에 반환해야지.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틀린 겁니다. 자, 됐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좀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돼요. 많이 했다. 맞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0분 쉴게요.